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한효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유넷 구조를 구현해보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넷 구조를 직접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작성을 하였던 파이참 프로젝트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EM 세그멘테이션 챌린지 공식 사이트에서 데이터셋을 다운을 받고 다운을 받은 데이터를 트레이닝 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전처리해주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유넷 구조를 구현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빈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엠리스트 영상과 동일하게 가장 처음에 해줘야 할 일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추가하는 일입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치와 텐서 비전 패키지 아래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가상 환경에 파이토치와 토치 비전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토치와 토치 비전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여신 후 토치 인스톨 검색을 해보시면은 파이토치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Run this command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코맨드를 터미널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닝에 필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레이트, 배치 사이즈, number of epoch,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디렉토리, 다음으로는 트레인된 네트워크가 저장이 될 체크포인트 디렉토리, 다음으로는 텐서보드 로그 파일이 저장이 될 로그 디렉토리, 마지막으로 트레이닝이 GPU 머신에서 동작을 할지 CPU 머신에서 동작을 할지 결정해주는 디바이스 플래그를 하나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에 필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다 설정을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유넷 스트럭처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축하기 이전에 유넷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넷 구조는 다음과 같이 U자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U자 형태의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을 엔코더 파트, 오른쪽 부분을 디코더 파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해당 이미지의 디멘전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층에 대해서 왼쪽의 마지막 피처가 오른쪽에 첫 번째 피처에 연결이 되는 라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른쪽에 보이는 유넷 구조를 실제로 코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m 모듈이라는 클래스를 유넷 클래스에 상속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넷 구조를 구현하기 앞서 오른쪽 그림을 다시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컨볼루션과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렐루 레이어 총 3개의 레이어가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파란색 화살표는 미리 함수상에서 디파인을 해놓고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화살표의 이름을 컨볼루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 그리고 2D 로 이름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에 들어갈 아규먼트는 input 채널, output 채널, 커널 사이즈, stride, padding, bias 총 6개의 아규먼트로 구성이 된 CBR2D 펑션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컨볼루션 레이어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한 정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렐루 레이어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에 정의가 되어 있는 컨볼루션, 배치, 렐루 총 3개의 레이어를 하나의 펑션으로 정의하여 함수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컨트랙트 패스와 익스텐디드 패스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니셜 펑션에서는 해당 유닛을 정의하는 데 있어 필요한 레이어들을 선언을 하겠고, 다음에 작성할 forward 펑션에서는 init 펑션에서 생성한 레이어들을 직접 연결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BR 블럭을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해당 CBR 블럭은 여기 보이시는 첫 번째 파란색 화살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스테이지를 1-1이라고 정의를 하였는데요. ENC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유닛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측에 생성이 되는 레이어들을 모두 ENC, 엔코더라고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코더 다음에 붙는 1은 첫 번째 스테이지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만약에 2가 붙는다면은 두 번째 스테이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언더바 다음에 붙는 인덱스 1은 엔코더의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첫 번째 CBR 레이어를 의미하며, 이런 식으로 엔코더 1 언더바 2 같은 경우에는 엔코더 파티의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의 두 번째 파란색 화살표를 의미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널 사이즈, 스트라이드, 패딩, 바이어스 파트는 CBR 레이어를 구축함에 있어서 항상 변하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CBR 레이어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미리 커널 사이즈를 3으로, 스트라이드를 1로, 패딩을 1로, 바이어스를 2로 미리 프리디파인을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코드를 작성함에 있어서 커널 사이즈와 스트라이드, 패딩, 바이어스 부분은 따로 작성을 하지 않고 프리디파인이 되어 있는 해당 밸류를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기 파트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코더 파티의 첫 번째 스테이지를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화살표를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는 맥스플링 2x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맥스플링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맥스플링 2D 커널 사이즈는 이라는 신텍스를 이용해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시는 빨간색 화살표를 코드로서 구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엔코더의 두 번째 파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코더의 두 번째 파트를 모두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시 빨간색 화살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빨간색 화살표인 맥스플링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블록을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코드 파트를 마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링 레이어 네 번째 스테이지까지 작성을 하였는데요. 풀링 레이어 네 번째, 현재 이 화살표의 아웃풋인 가장 아래에 있는 왼쪽 블럭까지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란색 화살표 CBR 레이어 하나를 추가함으로써 엔코더 파트의 구현이 완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엔코더 파트의 CBR 레이어를 구축을 함으로써 해당 엔코더 파트의 구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닛 구조의 오른쪽 부분인 디코더 파터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셀프 디코더의 다섯 번째 스테이지의 첫 번째 CBR2D 인풋 채널은 1024, 아웃풋 채널은 51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엔코더의 다섯 번째 스테이지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사이즈로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녹색 화살표가 보이는데요. 녹색 화살표는 보시면 업 컨볼루션 2x2 레이어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동일하게 업 컨볼루션 2x2 레이어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언풀링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고, 네 번째 스테이지로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풀링과 언풀링이 정확하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장명을 이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 컨볼루션 2x2는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디코더 파트의 네 번째 스테이지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디코더 파트의 네 번째 스테이지에 2, 그 다음 레이어를 셀프 디코더 파트의 네 번째 스테이지에 1로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인즉슨 엔코더와 디코더의 인덱스를 페어를 맞춰서 진행을 하기 위해 명명을 다음과 같이 하니 인지하시고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드를 계속 구현을 해볼 텐데요. CBR 레이어 2D 인풋 채널 두 번째 512 아웃풋 채널 512 그리고 CBR 2D 디코더의 인풋 채널과 아웃풋 채널은 인코더의 아웃풋 채널과 인풋 채널과 매칭이 되기 때문에 디코더의 4-1의 인풋 채널은 엔코더의 4-1의 아웃풋 채널과 동일하게 512를 작성을 해주시고, 아웃풋 채널은 엔코더의 인풋 채널과 매칭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디코더 파트 네 번째 스테이지를 작성을 다 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버그가 있습니다. 바로 디코더 파트의 인풋 채널인데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엔코더의 아웃풋 채널과 디코더의 4-2의 인풋 채널이 동일하기 때문에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스테이지에서 올라온 512 채널 하나와 엔코더 파트에서 전달이 된 512 채널 하얀 블럭이 연결이 돼서 입력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채널이 512가 아니라 102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코더 파트의 첫 번째 시작하는 입력의 채널 사이즈는 2배가 되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디코더 파트의 인풋 채널을 2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 컨볼루션 레이어가 또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전의 아웃풋 채널과 동일하게 256, 커널 사이즈는 2, 스트라이드도 2, 패딩은 0, 바이어스는 true. 그 다음으로 디코더의 세 번째 스테이지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더의 3-2는 엔코더의 3-2와 매칭이 돼야 되며, 엔코더의 3-2의 아웃풋 채널이 디코더의 3-2의 인풋 채널과 매칭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엔코더의 3-2의 아웃풋 채널이 256이기 때문에 디코더의 3-2의 인풋 채널도 256이 돼야 하며, 스킵 커넥션으로 연결되는 볼륨이 추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2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웃풋 채널은 엔코더의 3-2의 인풋 채널과 매칭이 되면 됩니다. 따라서 256 사이즈가 됩니다. 다음으로 디코더 3-1의 인풋 채널은 엔코더 3-1의 아웃풋 채널과 동일하며, 디코더 3-1의 아웃풋 채널은 엔코더 3-1의 인풋 채널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유넷의 디코더 파트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넷 구조의 디코더 파트까지 모두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세그멘테이션에 필요한 n개의 클래스에 대한 아웃풋을 만들어주기 위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 화살표로 정의가 되어 있는 1바의 1 컨볼루션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넷 구조에 필요한 레이어들을 모두 초기화하였습니다. 다음 함수에서는 실제로 각각의 레이어들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x 베리어블은 인풋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로 엔코더 파트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인풋과 엔코더 파트의 첫 번째 스테이지의 첫 번째 레이어를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엔코더 파트의 첫 번째 스테이지 블럭을 코드적으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엔코더 파트에 빨간색 화살표가 동작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을 작성을 하면은 빨간색 화살표를 통과한 인풋이 크기가 줄어들어 있는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코드로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엔코더 스테이지를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디코더 파트를 연결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코더 파트와 다르게 디코더 파트에서는 엔코더 파트와 업컨볼루션 데이터가 채널 방향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유념하시면서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아래에 있는 디코더 파트부터 점차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구문은 디코더 파트의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을 구현을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녹색 화살표가 동작하는 원리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구현함으로써 녹색 화살표의 후미에 있는 매트릭스를 입력으로 삼아 녹색 화살표의 선미에 있는 파란색 부분을 생성한 코드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얀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을 연결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채널 방향으로 연결을 하는 함수를 concatenation 또는 cat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디멘전 1은 채널 방향을 이야기하고 디멘전 0은 배치 방향, 그리고 디멘전 2는 Y 방향, 디멘전 3은 X 방향을 뜻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매트릭스를 파란색 화살표의 입력으로 삼아 파란색 화살표의 선미에 있는 매트릭스를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함으로써 하얀색 매트릭스와 파란색 매트릭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 전체 매트릭스를 입력으로 받아 파란색 화살표의 선미에 있는 파란색 매트릭스를 생성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코더의 가운데에 있는 매트릭스를 입력으로 받아 두 번째 파란색 화살표의 선미에 있는 매트릭스를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함으로써 파란색 화살표부터 컨캐트네이션 하는 파트, 첫 번째 디코더 레이어를 통과하는 파트, 두 번째 디코더 레이어를 통과하는 파트까지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해당 과정을 반복하면서 나머지 디코더 파트도 마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넷 네트워크를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부분은 유넷 구조의 왼쪽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해당 부분은 유넷 구조의 오른쪽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넷 구조를 직접 구현하는 실습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유닛 코드를 이제 직접 구현을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귀찮을 수는 있는데 복잡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네트워크 구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을 두시고 왼쪽에 코드를 작성하는 스크립트를 두시고 차근차근 이제 그림과 코드를 이제 매칭을 시켜가면서 천천히 구현을 하시면 뭐 유넷이 아니더라도 뭐 유넷보다 복잡한 뭐 댄스넷 아니면은 뭐 레즈넷 같은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도 뭐 어렵지 않게 뭐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어렵지 않게 구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넷 구조를 구현을 하는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데이터를 불러올 때 사용이 되는 트랜스퍼 펑션들을 실제로 구현을 해보는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구현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뭐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